내일장도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어떤 이슈 보고 가져오셨을까요? 최근에 이번 주 하면은 우리가 뭐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반도체 섹터를 좀 사기에는 뭔가가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오르고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서 부담스럽고. 사실 이 접근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오늘 방산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수급 동향들을 보면 이 증시의 어떤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일에 비교적 좀 견고한 어떤 추세의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요. 네. 최근에 10거래일 기준에서에 대한 방산주 흐름들을 보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 뭐 21%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네. HD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장 안에서 방산주가 좀 더 빛나는 부분들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수반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하반기 기대 요인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방산 이 빅포죠. 방산 빅포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과 LG 넥스원의 합산 영업이익이 4,300억 원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2분기 기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16% 정도 증가되는 수치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비교적 1분기에 무기인도량들이 좀 더 저조했고 2분기에는 종목별로 무기인도의 건수들이 좀 더 달라지면서 실적 희비가 좀 일부는 좀 있었지만 오히려 네. 하반기에 어떤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요인들이 기대감으로 좀 더 반영되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에 뭐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갔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수주 잔고도 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그 기조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기대감. 그런데 다만 LG 넥스원이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2분기 실적 부분은 호실적인데 네. 사실 그 영업이익의 시장 전망치보다 좀 하회세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은 30% 증가를 좀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좀 열어놓고 보니까 한 10%대 증감으로 좀 더 끝났던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 좀 아쉽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어떤 방산주의 어떤 포인트들은 단기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적 수주 잔고가 줄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되고 있는지 이런 요인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산주의 어떤 특성상의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 무기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좀 인식된다는 그런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네. LG 넥스원이 장사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기 인도를 2분기에 상대적으로 덜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비교적 예상보다는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의 어떤 훼손이라든가 실적 훼손도가 없다는 것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제가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을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인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건 네.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 이슈가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네. 52주 신고가도 썼어. 트럼프 이슈도 있어. 이거는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는 언제 해야 돼? 라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포인트를 딱 집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볼 때 뭐 전력기기, 전선주들 수급을 보면 실적 좋은 거 다 알았고 네.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에는 약간 미스가 좀 났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적으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들. 근데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피크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은 말끔하게 해소가 됐고 오히려 실적이 향후 3년간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우리가 좀 과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의 탄력도는 더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방산주의 어떤 수급들은 과거 전력기기주라든가 전선주의 어떤 흐름들과 좀 대비된 효과들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저효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방산주 항공 무기가 외국에서 좀 잘 팔린다 이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한국 방산주들의 어떤 수출 기조가 얼마만큼 더 확대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좀 가장 크다. 이 부분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켜라. 이런 기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 아직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이 스탠스의 어떤 변화 부분들은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이 부분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수혜 요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단기간에 52주 신고가 부분들에 대한 부분 찍어서 너무 빨리 52주 올랐죠. 신고가에 관련된 네. 어떤 주가 형성 부분들은 네.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조정을 주는 구간, 과대 낙폭 구간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OPM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방산주가 다 좋다가 아니라 방산주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으로 좀 방산주의 경우는 한 많게는 3에서 한 6% 정도 수준이 통상적인데 네. 이 6%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LG 넥스원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이익률이 좀 더 크게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요인들, 이 부분은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에 사실 잘 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또 신고가 또 신고가 이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고가인데 또 더 간다고 실적 좋다고 또 수주 나온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현대로템, LG 넥스원 세 개를 아마 투자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두시고 보실 텐데 네네. 세 종목 하나씩 좀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어떤가요? 우선 여기 하나 정도를 더 부연해서 보면 한국항공우주까지. 한국항공우주까지. 이게 왜 빅4 보죠. 한국항공우주는 많이 네. 소외가 됐던 원인들이 네. 다른 방산주들이 고가를 찍는데 한국항공우주만 사실 주가의 어떤 수급 이력들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반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주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고등훈련기에 관련된 수출 계약 건수가 협의 단계에 있지만 이게 아직 확정된 어떤 수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뭐 이집트라든가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뭐 미국에도 이제 고등훈련 계약 도입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52주 신고가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은 폴란드의 2차 수출 계약을 하반기, 그러니까 빠르면 9월이고 늦어도 한 10월 안에는 2차 수출 계약이 좀 앞두고 있다. 이 부분들이 네. 오히려 그런 기대감들, 추가 수주 계약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LG 넥스원의 경우에는 무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유도 미사일 부분인데 최근에는 어떤 뭐 비공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도 미사일을 미국 국방부 시험 테스트를 좀 통과를 했고 여기 더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네. 아직 주가에는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만큼 숫자가 찍히냐 이건 다 필요가 없고요.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났고 얼마만큼 더 큰 수출 계약 일정 이벤트들을 좀 남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5년치에서 8년치 가량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게 방산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IR에서 뭐 늘었어요, 줄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꼭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수주 잔고를 5년치 네. 이상 좀 확보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좀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일단 5년치 일감이라는 것들은 물론 이제 공급을 해봐야지 않는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수주 계약이라고 하지만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맞아요. 너무나 우리가 맹신해서 좀 안 되고 만약에 뭐 이 무기 도입 계획들이 조금 이게 다소 한 5년간, 6년간 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좀 움직여지는데 이게 뭐 시장의 어떤 뭐 시황 악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경기 연동성이라든가 재정 이슈, 뭐 정권이 좀 교체가 된다든가 뭐 이런 네.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변동 리스크들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맹신할 수는 없는데 다만 누적 수주 잔고 우리가 조선주랑은 좀 비교해 봤을 때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부분은 5년치가 아니라 향후 10년 뭐 15년치까지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래서 네. 뭐 특정 국가에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다양한 국가에 좀 다양한 수출 계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질도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방산주 내에서 가장 유망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계속해서 좀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네, LG 알것 같아요. 넥스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로템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 탄력도에 비해서
LG넥스원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이 어닝미스로 좀 작용을 했던 측면들 다소지 이 부분은 과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누적 수주 잔고가 한 19조 원대 이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는 했지만 이 요인은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에 오히려 추가적인 수출 계약이 더 크게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또는 무기의 공급이 3분기에 실적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사업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유도 미사일에 대한 추가 수출권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비공의 미국 수출 논의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공급이 되면 미국에 공급하는 첫 방산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징성을 좀 더 뛰어넘는 오히려 공급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구간이었던 한 21만 5천 원, 5,500원을 좀 잡았는데 네. 오늘 종가가 3% 상승한 21만 7,500원이거든요. 네. 저는 매수가는 종가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사실 방산주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꽤나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 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가 늦어지면서 실적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똑같이 방산주 섹터 내에서 좋은 뉴스들을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